전통시장의 과거와 오늘, 많은 것이 바뀌었는데요. 시대 흐름에 따라 전통시장 또한 다양한 모습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변화 속에서 트렌드만 정확하게 짚어낼 수 있다면 장사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이 순간도 멈추지 않는다는 트렌드. 과연 어떤 걸 트렌드라고 할까요? 갈수록 불확실한 경제 상황, 우리 가게의 지속적인 성장 발전을 위해 현재의 트렌드를 발견하고 이후 다가올 미래 트렌드를 예측하는 트렌드 마케팅. 전통시장도 예외일 수 없겠죠? 트렌드를 무조건 쫓아가는 것만은 능사가 아닙니다. 하지만 트렌드를 잘 활용하면요, 로또 같은 효자 마케팅이 될 수 있습니다. 시장의 흐름을 읽고 잘 활용하면 돈이 되는 트렌드. 지금 여러분은 트렌드에 관심을 갖고 장사를 하고 계십니까? 전통시장 상인 여러분, 대박나는 비밀을 알려드립니다. 매출 쑥쑥, 재미 톡톡. 안녕하세요. 보면 볼수록 돈이 되는 장사의 비밀 조현민입니다. 장사하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최신 유행, 트렌드에 민감하실 텐데요. 과연 어떻게 해야 트렌드를 파악하고 제대로 활용할 수 있을지 오늘은 그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먼저 강사님을 모셔볼까요? 베테랑 마케팅 전문가 김가병 강사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이 트렌드 마케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로 했잖아요. 예. 네, 트렌드, 흔히 말하는 유행이라는 건가요? 예,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유행, 뭐 경향, 추세, 뭐 일정한 방향성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장사하시는 분들은 이게 뭐 트렌드도 여러 가지 트렌드가 있잖아요. 패션도 있고 뭐 있는데 네. 소비자들의 트렌드에 대해서 좀 잘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걸 모르면은 네. 매출이 일어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우리가 뒷북친다는 말이 있죠. 네. 예, 한물 간 거, 네. 뭐 이미 지나간 유행 이런 걸 갖고 하면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요즘은 이제 소비자들이 계속 이제 빨리 변해가고 있으니까 그 다른 말로 이제 고객의 이제 욕구라 그럽니다. 네. 그러면 고객의 요구에 응해야 된다 응해야 이런 되죠. 말씀이신 응해야 거죠? 되죠. 그럼 빨리 들어보고 싶네요. 오늘 강의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이타창업연구소 김가병 소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트렌드 마케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렌드 마케팅을 알아보기 전에 먼저 트렌드에 대해서 좀 이해를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트렌드는 되게 어려운 단어 같은데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뭐 경향, 추세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즘 뭐 이런 거를 많이 하더라. 소비자들이 예를 들자면은 누가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이 결국은 트렌드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한 예로 말씀드리면 요즘 그 뭐 식당 같은 데 가보면은 테이블이 지금 6인 테이블 없어진 지 오래되고요. 4인 테이블도 없어지고 지금 2인 테이블 추세로 가거든요. 그 왜 그러냐 그러면은 밥을 먹는 사람들이 예전에는 모여서 먹었는데 지금은 모일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혼자 먹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이제 그런 혼자 먹는 경향 이런 거를 이제 트렌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트렌드 마케팅은 뭐냐면은 소비자들의 그런 트렌드를 판매하는 사람이 이해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걸 이해를 못하면은 서로가 그 생각하는 바가 틀리기 때문에 합리적인 판매가 이루어지기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예를 들자면은 그 전통시장 같은 데 가보면 제가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늘 그런 겁니다. 전통시장에 가보면은 요즘 소비자들은 뭐 한두 개 사고 작게 사고 이러는 걸로 가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전통시장에 판매하신 분들 보면 이렇게 묶어서 좀 대량으로 팔려고 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 한꺼번에 많이 팔려는 욕심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소비자들의 그런 소비 경향이나 추세나 트렌드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특히 이제 그 전통시장에 보면 반찬 전문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반찬 전문점들이. 그래서 반찬 전문점들이 가보면은 접시에다가 반찬을 담고 거기다가 이제 랩을 씌워서 이제 판매를 하는데 그 양이 제가 봤을 때는 4인 가족 기준으로 설정된 그 양 그대로 지금까지 팔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요즘 집에서 밥 먹는데 네 가족이 다 모여갖고 밥 먹는 날은 그 집 제삿 날이죠. 대부분 보면 혼자 아니면 둘이서 먹는데 그렇게 사가지고 그럼 그러죠. 뭐 덜어놨다가 뭐 남으면 먹지 않느냐. 그걸 잊어버리거든요. 그럼 결국 버리게 되죠. 버리는데 돈 듭니까 안 듭니까? 그럼 소비자들은 누구를 원망할 것 같아요? 누구를? 잘못 판단한 본인이 보다가는 그렇게 파는 사람들에 대해서 별로 좋지 않은 감정을 갖게 돼 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그 뭐 장사하신 분들을 보고 반찬 장사하신 분들 보고 가서 하는 이야기가 좀 소포장으로 하고 그다음에 도시락 반찬 도시락 개념으로 좀 해봐라. 여러 가지를 넣어서 이렇게 그런데 장사 오래 하신 분들은요 절대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소비자들은 시시각각 변해가고 있는데 장사하는 사람이 스스로 그런 것을 파악하고 이해하고 해서 넘어가야 된다는 거죠. 자, 잠깐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우리나라의 1인 가구들이 계속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자우전 증가를 하고 있어요. 2015년에 27.1%고요. 2025년에 31.1%가 인구의 3분의 1이 1인 가구로 간다는 이야기죠. 이건 엄청난 변화를 지금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이라든가 아니면은 일부 감각이 있는 그 창업자, 소상공인들은 여기에 맞춰서 모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통시장에서 장사하시는 우리 상인들은 아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편안하게 좀 받아들이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따라가야 됩니다. 따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기존에 장사를 오래 하신 분들은 그 변화를 스스로 주도하기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이제 갓 장사를 시작하신 분이라든가 장사를 하려고 준비하신 분들은 반드시 이런 트렌드를 이용을 해서 이해를 하고 이 트렌드 자체를 또 다른 무기로 사용을 해야만이 이 경쟁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고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이 트렌드는 굉장히 중요하고 빨리 받아들이는 노력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요. 주변을 좀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주변을. 제가 예전에 일본에 한 8년 전인가 일본에 갔는데 정말 쇼킹한 사건을 제가 경험했는데 딸기를 하나를 포장해서 팔더라고요. 근데 순간적으로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상한 사람들이 아니냐, 이 사람들. 그런데 저는 이해가 갑니다. 지금. 여러분들 앞으로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딸기 하나 파는 시대가 와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하나 파는 시대가 와야 돼요. 이미 수박 같은 경우에는 큰 거 잘 안 팔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마트 같은 데 가보면 그게 이제 2분의 1, 4분의 1, 지금 심지어 8분의 1 쪽으로 나눠 파는. 이거 왜 그렇게 팔겠냐고요. 그냥 갖다 놓고 팔면 되는데 가격도 올라가고 근데 뭐 잘라가지고 포장하고 이런 불편함을 감수하면서도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쪽 대형마트나 이런 데서는 소비자들의 트렌드를 맞춰주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전통시장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에서도 전통시장이 자꾸 대형마트나 이런 데서 경쟁을 하면 지는 이유가 저는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잘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소비 트렌드 중에 또 중요한 부분은 가성비라고 합니다. 가성비. 가성비는 가격 대비 성능이죠. 다시 말씀드리면은 비싸면 비싼 가치를 하면 그만큼 경쟁력이 있는 거고요. 아무리 싸더라도 싼 가격보다 더 고객을 만족시키지 못하면 그건 가격이 싸다고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적정한 가격 이상의 반드시 그 성능이나 어떤 고객의 만족도를 거기다 덧붙여 줘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전통시장이라고 해가지고 똑같은 제품을 무조건 싸게 파는 그러면 된다는 이런 생각도 저는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변화를 주지 않으면은 이게 전통시장이 좀 활성화되는데도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렇게 그런 생각들을 바꿔나가는 힘, 주체가 누가 돼야 되냐 하면은 전통시장 상인들이 돼야 돼요. 소상공인들이 돼야 되고요. 스스로 그걸 할 수 있는 에너지를 스스로 만들어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런 에너지와 그런 힘이 모이는 게 결국은 뭐냐 하면은 자기 점포의 컨셉이 됩니다. 색깔이 됩니다. 색깔. 예를 들어서 뭐, 두부집인데 매일 만든다든가. 그 매일 만든다 그래서 매일 만들어야 되죠. 근데 예를 들어서 오늘 뭐 생각보다 많이 만들어 가지고 다 못 팔면은 내일 또 팔면 그건 매일 안 만들죠. 어제 만든 거잖아요. 예를 들자면. 그래서 어떤 컨셉을 잡고 색깔을 입히려면은 한 번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 트렌드도 한 번 잠깐 생겼다가 많은 형태는 그건 트렌드라고 하지 않습니다. 꾸준하게 그런 게 나와야 되거든요. 꾸준하게. 소비자들의 소비 트렌드가 형성될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절대 한 번 해서 안 됩니다. 언제 됩니까? 모릅니다, 저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될 때까지 해야 됩니다. 될 때까지 해야 돼요. 그래서 소상공인에서 마케팅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요, 마케팅의 효과 아닙니다. 계속 하는 겁니다. 꾸준하게. 누가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계속 하는 거죠. 언제까지? 효과가 날 때까지. 뭘 하더라도 계속하면 효과가 있습니다. 계속하면. 좀 농담삼아 말씀드리면 욕도 있잖아요. 꾸준하게 계속하면요, 마케팅이 됩니다. 마케팅이 됩니다. 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그런 표정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처음에는요, 막 이렇게 열심히 하다가 조금 이제 장사 경련이 쌓이고 이러면 이제 인사도 자체도 안 하고 이러니까 소비자들이 한 명, 두 명 떠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실 필요가 있고요. 요즘 소비자들은요, 그냥 물건을 사지 않습니다. 사전에 정보를 다 수집합니다. 여러 가지 그 수집할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하게 발달되어 있으니까 수집을 하고 있어요. 그럼 그 수집에서 내 정보가 내 가게의 상품이나 서비스가 포착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최근에 지금 많이 하고 있는 뭐 SNS라든가 인터넷이라든가 블로그 뭐 이런 쪽에서도 이제 전통시장 상인들도 그런 루트를 활용한 채널을 활용한 마케팅에도 조금 관심을 가져야 된다. 왜? 앞으로 소비시장을 주도할 소비자들은 그런 쪽에 굉장히 밝아 있고 관심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전통시장에 계신 상인들은 그쪽에 관심을 안 갖고 있으면 결국은 나중에 뒤처질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소비 트렌드의 힘이 뭐냐면, 소비 트렌드는요, 새로운 아이템을 만들 수도 있고요. 기존의 아이템을 변형시킬 수도 있고요. 기존의 아이템을 소멸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비 트렌드는 계속 변합니다. 계속 변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거꾸로 이야기하면은 소비자들의 트렌드나 소비 경향에 대해서 단 1초라도 소홀히 했다가는 결국은 나중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트렌드 마케팅은요, 트렌드를 아는 것도 중요한데 알고 행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사람, 운영자, 다시 말씀드리면 사장이, 장사하는 사람이 그걸 잘 활용해서 자기 여건 점포에 맞게끔 그걸 활용하는 그런 지혜가 좀 필요하고요. 내 점포에 내 가게의 주 고객이 누구인가를 먼저 확인하고 그 고객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가도 동시에 파악을 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오래 하다 보면 저절로 알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정확한 포인트를 찾기가 어려우니까 그런 부분도 세세하게 좀 확인할 좀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실행할 수 있는 것부터 저는 하라고 늘 이야기합니다. 마케팅을 하라 그러면 뭐 계획 잔뜩 세워놓고 멋있게 해놓고는 안 합니다. 전단지를 예를 들어서 홍보를 위해 전단지를 뿌린다. 효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부분 없다고 생각합니다. 효과가 있습니다. 단지 조건이 있어요. 뭐냐? 지속적으로 뿌려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하루에 10분을 뿌리더라도 매일 뿌리면 효과가 있는데, 우리는 효과를 빨리 보기 위해서 하루에 10,000장을 한꺼번에 뿌려버립니다. 그런 거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이 부분을 꼭 여러분들이 명심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우리 전통시장에서 장사를 하고 계신 모든 분들이 뭐 많이 알고 모르고 이런 것 상관없이 마음만 먹으면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게 마케팅입니다. 충분히 할 수 있는 게. 그래서 본인이 가장 자신 있는 것부터
시작하시면은 반드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의 큰 트렌드로 자리 잡은 시장이 있습니다. 바로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통인시장인데요. 식판 하나 들고 시장을 서성이는 젊은 처자들. 뭘 하나 했더니 아니 이게 웬 엽전인가요? 인터넷 검색해보고 수소문해봐가지고 다들 이렇게 검색해보다가 알아보게 됐어요. 엽전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 우리의 제작진이 빠르게 찾아간 곳은 통인시장 고객만족센터. 특별할 것 없이 삼삼오오 모여 맛있게 식사 중인데요. 잠깐 유심히 살펴보니 같은 종류의 도시락이 없다? 각양각색 다양한 반찬으로 채워진 엽전 도시락. TV에서 이쪽 소개되는 게 나와가지고 그래서 전부터 한번 와봐야지 하다가 그거 TV 보고 이제 맥해서 오게 됐어요. 취향 따라 기호 따라 내 마음대로 만든 도시락으로 저절로 지갑 열리고 문전성시를 이루는데 엽전 도시락의 인기 비결 다름 아닌 이 엽전에 있다는 사실. 이용하는 방법에 있어서 이렇게 엽전으로 했더니 또 이게 또 하나의 또 문화가 돼버리니까 오셨던 분들은 딱 엽전 만져보고 묵직하고 애따 자기네들끼리 애따 받아라 막 하면서 이게 놀이식으로 하면서 사용하는데 많이 즐거움을 주는 것 같더라고요. 남녀노소 외국인까지 세대와 국적을 불문하고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이쯤 되면 엽전 도시락 정말 트렌드 아닐까요? 이게 관광 주화 상품이 돼가지고 아이들이나 외국인들 같은 경우도 남으면 저희가 환불도 해드리는데 막 어떤 아이 같은 경우 덩어리 뭉치로 사달라고 떼쓰고 오는 아이들도. 엽전을 두둑히 챙겼다면 본격적으로 도시락을 가득 채워야겠죠. 친구가 이제 재밌는 곳이 있다고 해가지고 한번 와봤는데 엽전도 있고 독특한 것 같아요. 자, 말보다 행동! 도시락을 푸짐하게 채우러 발걸음을 빠르게 이동합니다. 기다리는 시간조차 즐겁다. 노릇노릇 잘 구워진 떡갈비와 매콤함이 잘 어우러진 제육볶음까지. 원하는 반찬 원하는 양만큼 가득 담고 옛다 엽전이요. 도시락의 인기를 말하듯 항아리엔 금세 엽전이 한가득 쌓였습니다. 엽전으로 이용할 수 있는 가게는 따로 있다니 꼭 확인해야겠죠. 금강산도 식후경이라 하지 않았던가 도시락을 한가득 채웠으니 깔끔하게 비워주는 것이 암요 예의지요. 밖에서는 솔직히 인스턴트나 뭐 이런 음식들 많이 먹잖아요. 근데 여기 와서 조금이라도 남을 이렇게 여기서 먹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색다르고 이게 먹는 거 말고 이런 사는 즐거움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흥정도 할 수도 있고 아줌마들 정도 이렇게 느껴지고. 재미있는 놀이가 되고 놀이가 문화로 거듭나 누구에게나 사랑받는 트렌드로 자리 잡은 통인시장의 엽전 도시락. 소비자의 마음을 사로잡는 트렌드는 무엇보다 많은 관심과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닐까요? 통인시장 상인 여러분, 앞으로 더욱 멋지게 선보일 트렌드 기대할게요. 네, 강의 잘 들었습니다. 예. 네, 트렌드 마케팅에 대해서 강의해 주셨는데요. 예. 그런데 대부분 전통시장 상인들은요, 트렌드 마케팅이 당장의 매출과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좀 동떨어진 이야기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맞나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죠. 네. 그게 왜 그러냐 하면요. 네.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에서 네. 수요가 많았을 때가 많았죠. 그러니까 판매는 좀 속된 말로 대충 해도 됐었거든요. 예전에는. 근데 지금 틀리다는 이야기죠. 지금. 거기 아이도 갈 데 많잖아요.
요즘 젊은 사람들 전통시장 잘 안 가잖아요. 왜냐하면 전통시장 안 가도 자기가 원하는 거를 네. 살 수 있는 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그런데 이 트렌드는 매출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트렌드를 좀 제대로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할 텐데 이런 트렌드 정보를 빨리 읽을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관심을 좀 가져야 됩니다. 실제로 장사를 잘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다른 시장도 많이 가고요. 네. 예, 심지어는 외국 시장도 갑니다. 어. 거기 가서 보고, 그 다음에, 기회 있을 때마다 네.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 이런 데도 보고, 네. 그 다음에 연령에 따라서 뭐, 좀 젊은 애들이 어떤 데 관심이 있느냐, 이런 것도 사실 보거든요. 네. 그런 거를 스스로 찾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안 하잖아요.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코미디 프로도 보고요. 네. 예? 요즘 드라마도 좀 보고 예능 프로도 봐야 되는데, 왜냐하면은 거기에 요즘 돌아가는 트렌드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안 보잖아요. 그렇죠. 이런 트렌드를 알려면은 정보를 빨리빨리 습득해야 되는데 습득해야 되죠. 그런 점이 참 아쉽네요. 네, 그럼 오늘도 보면 볼수록 돈이 되는 장사의 비밀 시간이 돌아왔죠? 김가병 강사님이 말하는 장사의 비밀 시간입니다.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요? 네, 요즘 소비자는 지금 당장 바로 여기 땡땡 서비스를 제공받기를 원한다라고 하셨는데 어떤 서비스일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요즘 소비자는 맞춤 서비스를 원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 뭐 맞춤 서비스를 원하기도 하겠죠. 네. 그런데 누구한테 맞춰야 되나요? 그죠? 소비자한테 맞춰야 되지 그렇죠. 않을까? 소비자한테 네. 원하죠. 그래서 저는 약간 이제 맞춤 서비스가 비슷하긴 한데 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그래서 한번 공개해 보시죠. 줄까요? 예. 그게 나만을 위한 서비스가 있어요. 요즘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전체 연령층을 다 포함하는 사실 아니에요. 근데 네. 기본적으로 그런 속성은 가지고 있어요. 나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 장사하는 사람이 아니면은 저거 내 거 같아. 네. 나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 같아. 저 특별하게. 예. 그런 느낌을 갖게 하면 소비자들한테 네. 그럼 매출 오르죠. 그럼 소비자의 요구를 좀 이해하고 또 맞춰주면은 참. 그러니까 이제 좋겠네요. 이런 경우 있잖아요. 예를 들어 네. 옷을 사러 갔어요. 옷을 사러 갔는데 판매하는 사장님이 정말 나의 그 코디네이터 같이 네. 모든 걸 다 이렇게 뭐 하나의 표정도 구김 없이 막 사이즈 다른 걸로 갖고 오세요. 옷 다른 색깔을 갖고 오세요. 이래도 네. 즐거운 마음으로 막 갔다 오면 땀 흘리면서 이렇게 그렇죠. 안 사요? 사게 되죠. 사게 바로바로. 되죠. 그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사람들은 착각하죠. 좋은 거, 뭐 예를 들어 패셔너블한 것만 갖다 놓으면 팔릴 것, 그건 아닙니다. 아니죠. 그 고객의 마음을 이제 잡아놔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게 소비자를 위해 맞춰가는 노력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우리 두 번째 비밀 한번 알아볼까요? 네, 고객의 땡땡땡을 모르면 뒤처진다 라고 하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고객의 주머니 사정이 아닐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요? 주머니 사정도 중요하죠. 네. 주머니 사정도. 근데 저 사람이 이거 살 만한 능력이 될까 안 될까를 판단하고 팔면요. 네. 고객이 그걸 눈치를 채잖아. 그렇게. 네. 기분 안 좋죠. 그쵸. 기분 안 좋죠. 그럼 그런데 아닌가요? 아니니까 한번 답을 한번 볼까요? 네. 예. 요즘 취향이요? 예. 취향이죠, 취향. 저 사람이 좋아하는 거. 요즘 신세대 노래 중에 그런 노래 있죠. 몰라요? 그럼, 그거 아시네. 네, 알죠. 취향제. 그러니까 취향을 저격해야 네. 된다는 이야기죠. 판매하는 사람은 네. 고객의 그런 취향이나 성향을 잘 파악을 못하면요. 네. 이게 안 맞죠. 그쵸. 예전에 네. 일본의 불황시대 때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요. 어떤 옷가게 하는 점원이 고객의 스타일 이런 걸 다 기록했다가 네. 한 2, 3년 뒤에 고객이 왔는데 예를 들어서 뭐 남자 고객이 왔는데 넥타이를 사고 싶다 이러면요. 네. 이 점원이 어떻게 했냐면은 선생님이 몇 년 몇 월 며칠 날 와가지고 무슨 색깔의 와이셔츠를 사고 무슨 색깔의 양복을 샀기 때문에 네. 넥타이는 이게 어울립니다라고 줬어요.
고객의 취향을 안다는 거예요. 그럼 촉을 탁 세워야 될 것 같네요. 그럼요. 그래서 고객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 갖지 않으면은 네. 고객이 뭘 좋아하고 이런 걸 잘 모르게 되거든요. 네, 그 취향을 알려면 일단 고객에 대한 애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애정이 있어야 돼요. 네. 애정이 있어야 될 것 같네요. 예. 혹시 오늘도 이렇게 트렌드 정보를 참 많이 알려주셨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오늘 강의 어떠셨나요? 예, 뭐 사실 트렌드라는 게 네. 참 쉽게 생각하면 쉬운데 되게 어렵습니다. 네, 정말 들으면서도 예, 참 예. 어렵고 헷갈리는 근데 것 뭐 같은데요. 저걸 어떻게 파악하지? 네, 그런데 그걸 뭐 파악하는 어떤 책도 없고 공식도 없고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아요. 네, 스스로 느껴야 돼요. 제가 아는 어떤 사장님은요, 네, 그 뭐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인데 네. 요즘 여성 고객들이 네, 뭐 예를 들어서 향에 대해서 관심이 있더라. 네. 이런 걸 알고 바로 뭘 하냐면은 테이블마다 그 화병 서가지고 그 왜 한 송이씩 다 꽂아놓는 걸 하더라고요. 아, 그런데 했는데 네. 근데 이걸 하면 될까 안 될까 고민을 하면 아무것도 못 해요. 해 일단 했는데 반응이 별로야. 네. 그럼 안 하면 되잖아 그 다음에. 그렇죠. 그죠? 네, 근데 괜찮아. 네. 그럼 계속 하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일단 시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하는 게 중요하다. 저 일단 생각하면 도전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일단 해봐야 된다는 이야기죠. 예. 네, 그럼 다음 이 시간에는 또 어떤 장사의 비밀을 알려주실 예, 건가요? 그 다음 시간에는 상호, 뭐 가게 이름이 되겠죠. 뭐 다른 말로 브랜드라고 그러는데 네, 이게 이제 마케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네. 그래서 브랜드 마케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정말 기대가 됩니다. 지금까지 마케팅 전문가 김가병 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강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방송 어떻게 보셨나요? 막막했던 트렌드 마케팅, 세상의 흐름과 소비자 취향에 관심을 갖는 자세, 장사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겠죠? 다음 이 시간에는 이름으로 장사하는 법, 브랜드 마케팅에 대해 알려드릴 텐데요. 그때까지 여러분 돈 많이 버세요.